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특집 방송을 하나 한 게 있었죠. AI 아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AI 아트가 어떤 파급 효과와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 그날의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책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또 미술을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발전하는 그 속도를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술계의 창작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선사시대부터 미술은 재료와 도구의 진화가 지속되어 오며 표현하는 방법부터 감상하는 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동불벽화에는 돌과 흙, 그리고 목탄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했죠. 그리고 그 후 중세에는 안료와 달걀을 섞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에그 템페라라고 하죠. 풍부한 색상을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게 한 재료죠. 그런데 르네상스에 들면서 북르네상스의 네덜란드 지방에서 유화가 발명되고, 르네상스를 포함한 그 이후 서양 미술의 대표적인 재료로 유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존의 에그 템페라가 지닌 단점인 빠른 건조 때문에 그림을 빠르게 그려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유화의 등장으로 마르는 속도가 느려지며 보다 화려하고 풍부한 색감을 나타내며 중간중간에 수정도 가능해졌던 거죠.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 플라스틱 성분의 아크릴 물감이 탄생하며 또 다른 혁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미술의 다양성을 넓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미술의 재료와 도구가 단순히 평면적인 회화라는 장르를 파괴해버리고 움직이고 소리나고 심지어 입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로부터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아트, 심지어 VR과 AI 아트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미술의 표현 방식과 그 영역이 기존의 미술로부터 새롭게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의 변화에 의한 미술의 큰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 일단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AI 아트입니다. 즉, AI 기술을 사용해서 미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데이터 스크래핑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재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를 치게 되면 그것의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거죠. 그럼 미래 미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머시브 테크놀로지, 즉 몰입형 기술을 사용한 미술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VR과 AR이 몰입형 기술을 사용한 미술입니다. 그렇다면 AR과 VR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AR은 증강현실로 VR이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비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의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둘은 서로 비슷하지만 하나는 말 그대로 가상, 즉 허상이고, 증강현실은 실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컴퓨터 그래픽, 냄새와 소리까지 혼합하여 구현을 하는 MR도 미술로서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NFT 아트가 대표적인 미술 분야에 접목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NFT는 미술을 더 대중화, 경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듯한데요. Non-fungible 토큰으로 비트코인처럼 돈을 만드는 역할로
미술 시장의 기회와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컴퓨터로 수백, 수천에 다양화되는 그런 디지털 작품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오픈시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가 됩니다. 한동안 미술 시장에서는 NFT 아트의 열풍이 전 세계를 흔들었지만 최근에는 다소 시들합니다. 저도 직접 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작가로서는 작업 과정 자체가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작가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구매자의 경우는 좀 다르죠. 마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효과를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최근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기술은 AI인데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AI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달리를 사용하여 매일 200만 점의 AI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여 만들어보니 아주 손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걸 해보며 반신반의했지만 첫 결과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솔직히 저보다 더 잘 표현된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몇 번 해보면서 느낀 점은 아날로그 화가의 입장에서는 전혀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AI 아트에 대해 관심이 큰 분들을 위해 저는 AI 아트가 지닌 기회와 위기는 어떤 것일까를 지난번 영상에서 심층 다루었는데요.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 아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온라인 앱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달리, 미드저니,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습니다. 이들 AI 앱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사용한다면 이런 차이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이미지 생성 앱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의 언어적 설명을 입력을 하면 AI가 알아서 여러 옵션의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들 앱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Kids playing tennis against evil AI-powered robot vacuum cleaner on the beach. 네, 무척 까다롭죠. 자, 이렇게 까다롭게 글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럼 달리는 어떻게 그려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달리를 사용한 건데요. 복잡한 상황을 적다 보면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미드저니가 만든 그림인데요. 미드저니는 같은 문장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그림은 현 AI 아트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죠. 사실 이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강력한 이미지 생성기인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달리와 미드저니는 유료이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무료인데요. 다운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과 다운로드 앱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무료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표현을 해줄 앱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며 선정을 해야 할 겁니다. 작품들을 보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아보시죠. 보시다시피 같은 주제의 설명으로도 앱마다 다소 다른 스타일이나 느낌을 줍니다. 이건 달리고요. 이건 미드전이죠. 그리고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이 만든 겁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또 다른 주제를 볼까요? 달의 암소입니다. 미드저니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뭔가 설명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달리는 좀 더 개념적으로 잘 해석했지만 그림 실력은 별로 같았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은 어땠을까요?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디퓨전은 뭔가 앞에 두 앱의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마치 달리가 캐서린 같으면 미드저니는 다빈치 같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살바도르 달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AI도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손과 발을 잘 못 그린답니다. 자, 먼저 미드저니가 그린 손을 보시죠. 뭔가 아주 불편한 손을 그렸네요. 미드저니는 사실적인 손을 이 정도로 해석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건 더 심한데요.
정말 초현실주의 달리가 손을 그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손같이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달리는 어떨까요? 손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는 건 달리네요. 이번의 승자입니다. 이렇듯 AI가 무조건 인간보다 앞선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개념적으로나 표현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아트 앱을 비교해 본 결과 제 평가는 우선 달리는 Best Actual Intelligence, 즉 사실적인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지능적이죠. 그리고 미드저니는 Best Aesthetic and Best Easy of Use입니다. 가장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미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ble Diffusion은 Best Customization, Cheapest to Use인데요. 가장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뛰어난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돈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AI 아트가 정식 미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Nope. 또는 AI 아티스트는 온라인상의 이미지 빅데이터를 마치 캔버스의 붓으로 물감을 사용하는 기존의 화가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변기를 예술작품이라고 하던 마셀 두샹을 미술사적으로 결국 인정한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레디메이드 미술도 미술의 한 장르다라는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이나 소스를 본다면 순수 예술보다는 산업적 효율성이 필요한 그런 디자인 쪽에 좀 더 논란을 줄이며 적용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인간이 그린 순수 미술은 인간 개개인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도입하여 하나의 순수한 스토리텔링을 만들며 그 고유의 가치를 만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마치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AI 아트의 개념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결국 효율성과 돈이죠. 오늘은 몰입성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미래의 미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 내일은 2부 로봇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미술 그리고 미술 시장의 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